이른 아침 햇살이 재래시장 골목을 따라 흐른다. 좁은 통로 사이로 상인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메아리친다. 생선 비린내와 나물향, 각 구운 호떡 냄새가 뒤섞여 시장 특유의 생동감을 만들어낸다. 시장 2층, 상인의 사무실 옆 작은 교실, 낡은 책상 5개가 놓인 이곳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 칠판에 크게 쓰인 글자들, 고, 노, 덜, 리. 교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한 노인이 있다. 박금순, 73. 시장에서 40년째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의 손은 평생 흙을 만지고 채소를 다듬어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주름진 얼굴 가득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다. 금수는 가방 속 공책을 꼭 쥔다. 어제 문구점에서 산 새 공책.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학용품이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73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떨린 적은 없었다. 복도 끝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온다. 이수진, 28.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며 자원봉사로 이곳 문해교실을 맡고 있다. 그녀는 금순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지난주에 상인회장님한테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수는 고개를 숙인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온다. 73세 한글을 배우러 왔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는다. 저기, 선생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고, 노, 덜도 제대로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수지는 금순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굳은 그 손에서 평생의 노고가 느껴진다. 어머니,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천천히 함께 시작해봐요. 교실 안에는 이미 4명의 할머니가 앉아 있다. 모두 60 중반에서 70대 초반. 재래시장에서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그들의 눈빛에도 금순과 같은 떨림이 있다.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표정들. 금순이 마지막 빈자리에 앉는다. 오래된 나무 책상은 삐걱거리지만 묵직하다. 책상 위에 공책을 펼친다. 새하얀 페이지가 그녀를 마주본다. 73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글을 써본 적 없는 페이지. 수진이 칠판 앞에 선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 계세요. 오늘은 자음부터 천천히 익혀볼 거예요. 칠판에 커다랗게 쓰는 글자. 고. 금수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평생 간판에서,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던 글자.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소리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제 배운다. 73의 나이에 손주에게 직접 쓴 편지를 주기 위해 창밖으로 시장의 소음이 들린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이 작은 교실만큼은 고요하다. 배움의 신성함이 감도는 공간. 금순의 손이 연필을 쥔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 자를 따라 쓴다. 평생의 여정이 지금 이 한 획에서 시작된다. 박금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깬다. 5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은 이미 생체시계가 되어버렸다. 좁은 방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남편 최덕수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다. 75세.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잠이 많다. 금수는 찬물로 세수를 한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식사를 준비한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덕수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쪽지를 남긴다. 아니, 남기려다 멈춘다. 쪽지를 쓸 수 없다. 글을 모른다. 대신 전화기 옆에 숟가락을 놓는다. 덕수는 알 것이다. 밥 먹으라는 신호. 50년을 함께 산 부부만의 암호. 새벽 5시. 금수는 시장으로 향한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다. 4월인데도 쌀쌀하다. 두툼한 조끼를 입었지만 한기가 느껴진다. 걸으면서 생각한다. 오늘도 장사는 잘 될까? 요즘 대형마트에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시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상인이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생선 가게 주인 김씨는 손을 흔든다. 금순이 형수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금수는 웃으며 답한다. 김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생선 신선한 거 들어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구경하러 오세요. 야채 가게 앞에 선다. 푸른 채소. 간판은 10년 전에 달았다. 아들이 써준 글씨를 간판집에서 옮겨 만든 것이다. 금수는 그 글자를 읽지 못한다. 그저 모양만 기억한다. 셔터를 올린다. 낡은 셔터는 삐걱거리며 천천히 올라간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켠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밝아진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어제 남은 채소들을 확인한다. 시든 잎은 떼어낸다. 새벽 6시 도매상이 도착한다. 트럭에서 채소 상자를 내린다. 배추, 무, 당근, 파, 상추, 깨십. 금수는 능숙하게 채소를 확인한다. 신선도, 크기, 상태. 40년 경력의 눈은 단번에 좋고 나쁨을 구분한다. 이번 배추 좋네요. 속이 꽉 찼어. 그럼요. 금순 사장님.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도매상은 전표를 내민다. 숫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 금순의 얼굴이 굳는다. 저기, 이번엔 얼마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15만 3천 원이요. 금수는 전표를 받아들고 지갑을 꺼낸다. 숫자를 읽지 못하지만 금액은 들었으니 돈을 센다. 10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 1,000원권 3장. 도매상에게 건넨다.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도매상은 돈을 센다. 네, 맞습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영수증을 받는다. 읽지 못하는 종이. 그저 서랍에 쌓아둘 뿐이다. 나중에 아들이 집에 오면 정리를 부탁한다. 시간이 흐른다. 7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단골 손님들. 금수는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안다. 사장님, 오늘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싱싱해요. 깨십 한 봉지 주세요. 네, 잠깐만요. 거래는 익숙하다. 채소를 골라주고 돈을 받는다. 계산기를 두드린다. 숫자, 버튼의 위치는 외웠다. 화면에 뜨는 숫자는 읽지 못하지만 손님이 말해주는 금액과 대조한다. 하지만 가끔 실수가 생긴다. 사장님, 계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금수는 당황한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손님은 웃으며 넘어가지만 금순의 마음속엔 불안이 쌓인다. 언젠가 들킬까봐. 자신이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12시. 상인회 사무실에서 누군가 내려온다. 상인회장 강철민이다. 60대 중반. 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한다. 금순 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장사하느라 바빴어요. 상인회에서 간식 나눠주는데 하나 가져가세요. 강 회장은 봉투를 건넨다. 빵과 우유가 들어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나저나 금순 씨. 혹시 우리 시장에서 하는 문해교실 들어보셨어요? 금순의 손이 멈춘다. 문해교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돈다.
문해교실이요? 네, 상인회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한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번에 문화재단에서 자원봉사 선생님도 보내줬고,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강 회장은 안내문을 내민다. 금수는 그 종이를 받는다. 한글이 빽빽하게 적힌 안내문. 읽을 수 없다. 네, 알려드릴게요. 강 회장이 떠난 후 금수는 안내문을 가만히 바라본다. 종이 위의 글자들, 낯선 암호 같은 기호들, 평생 숨겨온 비밀. 박금수는 글을 읽지 못한다. 일제강점기 말,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7남매 중 막내, 가난한 농부의 딸. 오빠들은 학교에 보냈지만 막내딸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10살 때 해방을 맞았지만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13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도왔다. 밭일, 집안일, 품앗이.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글을 배울 기회는 없었다. 20살에 최덕수를 만났다. 종매로 맺어진 인연. 덕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금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서울로 올라왔다. 덕수는 공장에서 일했고 금수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이준호. 금순의 보물. 준호가 자랐다. 학교에 입학했다.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금수는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아빠한테 물어봐. 거짓말이었다. 눈은 멀쩡했다. 다만 글을 몰랐을 뿐. 준호는 잘하며 눈치챘다. 엄마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스스로 읽어주었다. 엄마, 다음 주에 소풍 간대요. 도시락 싸주세요. 그래, 맛있는 거 싸줄게. 금수는 고마웠다. 준호의 배려가 동시에 미안했다. 제대로 된 엄마가 못 되는 것 같아서. 세월이 흘렀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결혼을 했다. 손주가 태어났다. 민재, 금순의 사랑. 민재는 올해 13살, 중학교 1학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룬다. 문자를 보낸다. 카카오톡을 한다. 지난달 민재가 금순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수학 100점. 자랑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사랑해요. 금순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민재가 문자 보냈는데 내가 핸드폰이 이상해서 안 보여. 뭐라고 했어? 며느리 수진은 웃으며 읽어주었다. 어머니, 민재가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네요. 수학 100점 받았대요. 그래? 우리 민재 잘했네. 전화를 끊고 금수는 한숨을 쉬었다. 손주가 보낸 문자조차 직접 읽지 못하는 할머니. 그날 밤, 민재가 전화했다. 할머니, 제 문자 보셨어요? 응, 봤어. 수학 100점 받았다며? 대단하다. 근데 할머니, 왜 답장 안 하세요? 문자로 답장해 주시면 안 돼요? 전화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받기 좀 그래요. 금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잘 못 써서 그래. 할머니, 이제 다들 문자하는 시대예요. 배우시면 되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한번 배워볼게. 전화를 끊고 금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작은 화면 속 글자들, 읽을 수 없는 암호들, 배우고 싶었다. 이제라도. 며칠 후 상인회장이 문해교실 안내문을 주었다. 금수는 그 종이를 집에 가져왔다. 덕수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여보, 이거 뭐라고 써 있어? 덕수는 안경을 쓰고 안내문을 읽었다. 재래시장 상인 문해교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무료 한글 수업.
관심 있으신 분은 상인회로 연락 주세요. 금수는 가만히 들었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뭘? 나 한글 좀 배워볼까 해. 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70이 넘어서 늦었을까?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지. 배우고 싶으면 배워. 내가 응원할게. 금수는 다음 날 상인회에 전화했다. 아니, 직접 찾아갔다. 회장님, 저 문해교실 다니고 싶어요. 강 회장은 환하게 웃었다. 금순 씨가요?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세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73, 평생을 감춰온 비밀. 이제 벗어던질 때가 왔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다. 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반. 시장 일은 6시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문해교실 첫 수업. 거울 앞에 선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을 고민한다. 깨끗한 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머리를 빗고 간단히 화장을 한다. 학교에 가는 학생처럼 긴장된다. 덕수가 잠결에 눈을 뜬다. 벌써 일어났어? 오늘 첫 수업이지? 응. 떨려서 잠이 안 와.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덕수의 격려가 힘이 된다. 금수는 가방을 챙긴다. 어제 산 새 공책과 연필, 지우개와 연필깎이, 초등학생의 필통 같다. 시장에 도착해 가게 문을 연다. 오늘은 도매 채소 받는 날이 아니라 재고 정리만 하면 된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가격표를 확인한다. 가격표의 숫자는 읽지 못하지만 위치로 외웠다. 8시 반, 가게 문을 잠시 닫는다. 옆 가게 주인에게 부탁한다. 사장님, 미안한데 1시간만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금순 씨. 천천히 다녀와요. 시장 2층 상인의 사무실 옆 교실로 향한다. 좁은 계단을 오른다. 무릎이 삐걱거린다. 70이 넘은 몸은 계단 하나도 버겁다. 교실 문 앞에 선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이미 와 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인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73에 한글을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하지만 민재의 얼굴이 떠오른다. 손주가 보낸 문자를 읽고 싶다. 직접 답장을 쓰고 싶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연다. 교실 안에는 4명의 여성이 앉아 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 60 중반에서 70 초반.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하다. 칠판 앞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다. 이수진 선생님, 28살, 문화재단 직원이자 자원봉사 교사. 수진은 금순을 보자 환하게 웃는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자리 앉으세요. 금순은 작은 목소리로 답한다. 안녕하세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야채 가게예요. 반가워요. 금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빈자리에 앉는다. 낡은 책상이지만 정겹다. 언제 마지막으로 학교 책상에 앉아봤을까? 아니, 평생 처음인지도 모른다. 수진이 소개를 시작한다. 자, 그럼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 다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수진이고요. 여러분께 한글을 가르치게 된 선생님이에요. 편하게 수진쌤이라고 부르세요. 한 명씩 자기소개가 이어진다. 저는 김영자예요. 올해 71. 시장에서 반찬 가게예요. 정미숙입니다. 68비요. 생선 가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순덕. 73이야. 옷가게 운영하지. 최윤이에요. 65살이고 떡집 해요.
금순의 차례가 왔다. 박금순이에요. 73. 야채 가게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박수를 친다. 네, 모두 반가워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한글 공부 시작해 볼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칠판에 크게 쓴다. 고.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모두 조용하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기억? 맞아요. 기억이에요. 고. 이게 첫 번째 자음이에요. 수지는 정성껏 설명한다. 고의 모양, 소리, 쓰는 방법. 천천히 반복해서. 자, 이제 한번 따라 써볼까요? 공책 꺼내세요. 금수는 새 공책을 펼친다. 하얀 페이지가 그녀를 맞이한다. 연필을 쥔다. 손이 떨린다. 70년을 살아오며 연필을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수진이 다가온다. 어머니, 연필은 이렇게 잡으세요. 수진의 손이 금순의 손을 감싼다. 부드럽게 올바른 자세를 알려준다.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중지로 받쳐주고요. 금순의 손은 굳어 있다. 평생 채소를 다루고 흙을 만진 손. 부드러운 연필을 쥐는 것이 어색하다. 자, 이제 천천히 따라 그려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금수는 숨을 고른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는다. 떨리는 손으로 선을 긋는다. 삐뚤빼뚤하다. 고이 아니라 이상한 모양이 나온다. 괜찮아요. 어머니, 처음이니까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쓴다. 여전히 삐뚤다. 손에 힘을 주니 종이가 찢어질 것 같다. 힘을 빼니 선이 흐릿하다. 옆에서 윤희가 말한다. 나도 똑같아. 손이 말을 안 들어. 영자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고 하나 쓰는데 10분 걸렸어. 모두 같은 처지다. 그 사실이 금순에게 위안이 된다. 혼자가 아니다. 수지는 칠판에 다시 큰 글씨로 쓴다. 고, 노, 덜, 리, 고, 노, 덜, 리. 자음은 총 14개예요. 하나씩 천천히 배워갈 거예요. 오늘은 고, 노, 덜 3개만 연습해봐요. 1시간 동안 고, 노, 덜만 반복한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금순의 공책은 지우개 자국으로 검게 물든다. 수업이 끝날 무렵 수진이 말한다. 오늘 숙제 내줄게요. 집에서 고, 노, 덜 각각 한 줄씩 써오세요. 천천히, 정성껏. 금수는 공책을 가방에 넣는다. 첫 수업을 마쳤다. 뿌듯하면서도 막막하다. 고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가게로 돌아온다. 옆 가게 주인이 반긴다. 금순 씨, 일 잘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후 내내 장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고, 또 덜이 맴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그린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덕수가 묻는다. 어땠어? 첫 수업. 응, 어려워. 근데 재미있어. 저녁 식사 후 금수는 공책을 펼친다. 숙제를 해야 한다. 고, 노, 덜 한 줄씩 책상 앞에 앉는다. 연필을 쥔다. 수진이 알려준 대로 올바르게 잡으려 노력한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쓴다. 첫 번째 고은 삐뚤다. 두 번째는 조금 나아진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쯤 되자 제법 모양이 갖춰진다. 고 한 줄 쓰는데 30분이 걸렸다. 노가 덜까지 마치니 밤 10시가 넘었다. 덕수가 옆에서 본다. 잘하고 있어.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금수는 웃는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한다. 민재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할머니도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금수는 문자를 읽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언젠가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전화해 문자 내용을 듣는다. 어머니, 민재가 급식 얘기하고 보고 싶대요. 주말에 간대요. 그래? 우리 민재. 전화를 끊고 금수는 다짐한다. 민재야, 할머니가 곧 내 문자 직접 읽을 거야. 그리고 답장도 쓸 거야.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난다.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흐른다. 금수는 공책을 베개 옆에 놓고 잠든다. 내일 또 배운다. 천천히 하나씩.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이번엔 조금 덜 떨린다. 화요일 첫 수업을 마친 후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배움의 설렘. 70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시장 일을 서둘러 마치고 교실로 향한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화요일보다 가볍다. 문을 열자 이미 4명의 동기들이 앉아 있다. 금순 씨, 왔어요? 영자가 반갑게 인사한다. 네, 일찍 오셨네요. 숙제 다 했어요? 나는 또 덜 각각 2줄씩 썼어요. 대단하네요. 나는 1줄씩만 했어요. 수진 선생님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숙제 해오셨죠? 공책을 꺼낸다. 수진이 한 명씩 확인한다. 금순의 차례가 왔다. 어머니, 와, 정말 정성껏 쓰셨네요. 그 모양이 화요일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칭찬에 금순의 얼굴이 환해진다. 평생 배움과 거리가 멀었던 여자. 선생님의 칭찬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 오늘 수업은 리, 바, 샤을 배운다. 수지는 칠판에 크게 쓴다. 리은 리을이에요. 모양을 보세요. 고에 획이 하나 더 있죠? 금수는 집중한다.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바라본다. 돋보기를 꺼낸다. 글자가 더 잘 보인다. 따라 써볼까요? 연필을 쥔다. 이번엔 화요일보다 자연스럽다. 손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리을 쓴다. 첫 번째는 삐뚤다. 두 번째는 나아진다.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할수록 손에 익는다. 옆에서 미숙이 투덜거린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리 자꾸 고처럼 돼. 수진이 다가가 도와준다. 미숙 어머니, 여기 이 선을 조금 더 길게 그어보세요. 금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리과 고의 차이가 손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반복한다. 1시간의 수업이 금방 지나간다. 수진이 말한다. 오늘 숙제는 리, 바, 샤 각각 1줄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또, 덜도 다시 한번 복습해 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순덕이 말을 건다. 금순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요? 시장 국밥집에서. 좋아요. 5명의 할머니가 함께 계단을 내려간다. 시장 안얼음한 국밥집, 단골집이다. 아줌마, 국밥 5개요. 뜨끈한 국밥이 나온다.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먹는다. 영자가 먼저 말을 꺼낸다. 있잖아요. 나 사실 50년 전에도 한번 한글 배우려고 했었어요. 정말요? 응. 그때 남편이 반대해서 못했어.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냐고.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미숙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비슷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에 배운다고 뭐하냐고 했어. 그래서 포기했지. 순덕이 한숨을 쉰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랬지.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윤희가 말한다. 근데 이제라도 배우니까 좋아.
늦었다고 생각 말고 열심히 해봐요. 금순이 조용히 말한다. 나는 손주 때문에 시작했어요. 손주. 응. 손주가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못 읽으니까 직접 답장 쓰고 싶어서 영자가 금순의 손을 잡는다. 이해해요. 나도 손주들이랑 카톡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이유다. 가족과 소통하고 싶어서, 더 이상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국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의 사연, 평생 숨겨온 비밀들, 이제 함께 극복하려는 용기. 식사를 마치고 각자 가게로 돌아간다. 금수는 야채 가게 앞에 선다. 오후 손님을 맞이한다. 사장님, 배추 한 포기 주세요. 네, 잠깐만요. 배추를 포장하면서 금수는 생각한다. 저 손님도 내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알까? 아니면 모를까? 이제 곧 알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금순이 글을 배우고 있으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한다. 리브, 바, 샤 한 줄씩. 그리고 복습으로 고, 또, 덜 한 줄씩 더. 덕수가 옆에서 지켜본다. 점점 잘 쓰네. 나보다 나은데? 거짓말. 진짜야. 나는 요즘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거든. 금수는 웃는다. 남편의 격려가 힘이 된다.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자음 7개를 익혔다. 고, 노, 덜, 리, 으, 바, 샤. 아직 멀었다. 자음만 14개, 모음까지 합치면 24개.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일주일 전만 해도 고 하나 쓰지 못했다. 지금은 7개를 안다. 천천히 가면 된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잠들기 전 민재 사진을 본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설정해둔 손주 얼굴. 민재야, 할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 곧 내 문자 읽을 수 있을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꿈속에서도 글자가 떠다닌다. 고, 노, 덜, 리, 으, 바, 샤. 금수는 웃으며 잠든다. 한 달이 지났다. 화요일과 목요일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했다. 총 8번의 수업, 자음 14개를 모두 배웠다. 고, 노, 덜, 리, 으, 바, 샤. 응, 지, 축, 크, 티, 팜, 그. 금순의 공책은 글자로 가득하다. 처음엔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이제는 제법 모양을 갖춘다. 오늘은 모음을 배우는 첫날이다. 금수는 설렌다. 자음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모음과 합쳐져야 비로소 글자가 된다. 교실에 앉아 수진을 기다린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들떠 있다. 오늘 모음 배운대요. 드디어. 빨리 단어 만들어 보고 싶어. 수진이 들어온다. 손에 큰 차트를 들고 있다. 펼치자 모음들이 적혀 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오늘부터는 모음을 배워요. 모음은 자음과 만나서 소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고과 아가 만나면 수진이 칠판에 쓴다. 가, 이렇게 가가 되는 거예요. 금순의 눈이 반짝인다. 드디어 글자다. 진짜 글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 다 함께 따라한다. 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진다. 70 넘은 할머니들의 목소리. 배움의 기쁨이 담긴 소리. 수지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노과 아가 만나면 나, 덜과 아가 만나면 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금수는 열심히 따라 쓴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법을 익힌다. 처음엔 헷갈린다. 아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오는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하지만 수지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한다.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와준다. 금순 어머니, 여기 아는 오른쪽에 붙여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1시간 동안 가, 나, 다, 나, 마만 반복해서 쓴다. 공책 한 페이지가 글자로 채워진다. 수업이 끝날 때쯤 수진이 말한다. 오늘 숙제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각각 5번씩 써오세요. 자음 전체와 아의 조합이에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숙제가 많아졌지만 기쁘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한다.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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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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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평생 이렇게 연필을 오래 쥐어본 적이 없다. 손가락이 아프다. 손목이 뻐근하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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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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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덕수가 차를 가져다 준다. 좀 쉬었다 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조금만 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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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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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간이 흐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거의 3시간을 공부했다. 숙제를 마쳤다. 14개 글자. 각각 5번씩. 총 70개의 글자를 썼다. 공책을 덮는다. 손이 떨린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뿌듯해서. 7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글자를 썼다. 가, 나, 다, 라, 바. 이 글자들이 모여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편지가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선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본다. 박금순,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스스로에게 격려를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는 길,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엔 그저 그림처럼 보였던 글자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저기 가. 가방, 가구? 아, 가전제품이구나. 읽을 수는 없지만 글자의 모양이 익숙해진다. 고과 아의 조합. 가,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연다. 평소처럼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한다. 점심시간 영자가 찾아온다. 금순 씨, 숙제 다 했어요? 응, 어젯밤에 다 했어. 나도 손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둘이 웃는다. 같은 고생을 하는 동료. 서로에게 힘이 된다. 있잖아, 금순 씨. 나 어제 손주한테 문자 왔는데 할머니 2글자는 읽었어. 정말 대단한데 아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보이더라고. 신기해. 금순도 핸드폰을 꺼낸다. 민재가 보낸 문자들. 아직 읽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읽을 것이다. 나도 빨리 읽고 싶어. 민재 문자. 곧 될 거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영자가 돌아간 후 금수는 혼자 가게를 지킨다. 손님이 없는 시간 공책을 꺼낸다. 틈틈이 복습한다. 가, 나, 다, 라, 바. 종이에 쓰지 않고 허공에 손가락으로 그린다. 손님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게. 오후가 되어 단골 손님이 온다. 60대 중반 여성. 이름은 모르지만 10년 넘게 이 가게를 이용한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신선해요. 네, 아침에 막 들어왔어요. 한 단 주세요. 시금치를 싸주면서 금수는 문득 궁금해진다. 손님,
혹시 글 배우는 거 어려워요? 손님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려? 갑자기 왜요? 아, 그냥 제가 요즘 한글 공부를 하거든요. 늦깎이 학생이에요. 손님의 얼굴이 환해진다. 어머, 대단하세요. 멋진데요?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어려워요. 근데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응원할게요. 손님의 격려에 금수는 기분이 좋아진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배우는 것은 멋진 일이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지만 혼자 공부한다. 교과서 대신 수진이 나눠준 프린트를 본다. 기본 단어들, 가방, 나라, 다리, 라디오, 마차, 바다, 사자. 아직 다 읽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씩 보인다. 가방, 고, 아, 바, 아, 응. 가방. 처음으로 단어 하나를 완전히 읽었다. 가방. 눈물이 난다. 감격의 눈물. 73년 만에 읽은 첫 단어. 여보. 내가 가방 읽었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던 덕수가 달려온다. 정말? 어디? 프린트를 보여준다. 덕수도 함께 기뻐한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부부는 서로 껴안고 웃는다. 그날 밤, 금수는 일기를 쓰기로 한다. 아직 문장은 못 쓰지만 단어라도 적어본다. 공책새 페이지를 편다. 제목을 쓴다. 오늘, 그리고 그 아래 적는다. 가방, 단 2단어. 하지만 금순에게는 세상 모든 문장보다 소중하다. 연필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든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2달째 접어들었다. 이제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 가, 거, 고, 구, 그, 기, 나, 너, 노, 누, 느, 니. 금순의 공책은 3권째다. 첫 공책은 자음과 모음 연습으로 가득했고, 2번째는 기본 글자 조합, 3번째는 이제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받침이다. 수진이 칠판에 쓴다. 감, 밤, 집, 국. 받침이라는 게 뭐냐면요. 글자 아래에 오는 자음이에요. 예를 들어 감은 고, 아, 그리고 아래 무. 이 무의 받침이에요. 금수는 집중한다. 받침. 새로운 개념이다. 한번 따라 써볼까요? 감을 쓴다. 고, 아까지는 익숙하다. 하지만 받침 무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헷갈린다. 수진이 다가온다. 금순 어머니, 받침은 여기 아래예요. 아 밑에 무을 붙이는 거예요.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쓴다. 감. 옆에서 미숙이 투덜거린다. 아이고, 이거 너무 복잡해. 받침까지 있으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순덕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나도 헷갈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열심히 따라 쓴다. 1시간 동안 받침 있는 글자만 연습한다. 감, 밤, 집, 국, 책, 문, 산, 달. 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받는다. 오늘은 받침 있는 단어 10개를 5번씩 써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아무 단어나 20개 골라서 한 번씩 더 써오세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숙제가 점점 많아지지만 괜찮다. 집에 돌아와 저녁 먹고 바로 공부를 시작한다. 책상 앞에 앉는다. 밤. 받침이 있으니 쓰는 시간이 더 걸린다. 한 글자 쓰는데 평균 1분. 10개 단어. 각각 5번씩이면 50개 글자. 거의 1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복습 단어 20개. 가방, 나라, 다리, 마음, 바다, 사랑.
하늘, 가족, 나무, 다람쥐. 밤 10시가 넘어서야 숙제를 마친다. 손이 아프다. 손목이 뻐근하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매일 이렇게 반복한다. 화요일 수업, 목요일 수업. 그 사이사이 혼자 복습. 어느덧 석 달이 지났다. 이제 금수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금순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시장에서 일한다. 천천히 한 글자씩 소리 내어 읽는다. 더듬거리지만 읽힌다. 수진이 칭찬한다. 금순 어머니,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짧은 문장은 읽으시네요. 금수는 부끄럽지만 기쁘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잘 가르쳐 주셔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 반에서 제일 성실하세요. 그 말에 금수는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제 목표가 생겼다. 민재에게 문자를 직접 보내는 것.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한다. 스마트폰을 켠다. 문자 앱을 연다. 민재의 이름을 찾는다. 아직 메시지를 보낼 용기는 안 난다. 하지만 준비는 한다. 메모장을 연다. 천천히 자판을 누른다. 민, 지, 제, 야, 민재야. 첫 단어를 쳤다. 지우지 않고 저장한다. 다음 날 교실에서 수진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 어머니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음 주부터는 짧은 편지 쓰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가족에게 쓰는 편지요. 금순의 가슴이 뛴다. 편지. 손주에게 쓸 편지. 그 전에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써볼게요. 내 이름, 나이, 사는 곳, 하는 일 정도만 간단히요. 종이를 나눠준다. 금수는 연필을 쥔다. 내 이름은 박금순이다. 천천히 쓴다. 한 글자 한 글자. 내 이름은 박금순. 이다. 삐뚤빼뚤하지만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 나는 73이다. 나는 73. 이다.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한다.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한다. 세 문장을 완성했다. 평생 처음으로 쓴 자기소개. 수진이 한 명씩 발표를 시킨다. 금순의 차례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는다. 내 이름은 박금순이다. 나는 73이다.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한다. 교실에 박수가 터진다. 다른 할머니들이 환호한다. 금순 씨, 잘했어요. 목소리도 또렷해요. 금순은 얼굴이 빨개진다. 부끄럽지만 뿌듯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다. 덕수에게 자랑한다. 여보, 내가 오늘 내 소개글 썼어. 어디 봐봐. 공책을 보여준다. 덕수는 안경을 쓰고 읽는다. 와, 정말 잘 썼네. 글씨도 많이 좋아졌어. 그치? 나도 이제 글 좀 쓰는 사람 됐지? 그럼, 우리 금순이가 작가야, 작가. 둘이 웃는다. 그날 밤, 금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써본다. 제대로 된 일기.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내가 내 소개를 썼다.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다. 기분이 좋다. 내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문법이 완벽하지 않고 띄어쓰기도 틀렸지만 금순에게는 최고의 일기다. 공책을 덮고 잠자리에 든다. 꿈속에서도 글자를 쓴다. 민재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민재야, 할머니다. 사랑한다. 넉 달째. 순조롭게만 보이던 배움의 여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목요일 수업. 수진이 새로운 과제를 냈다. 오늘은 긴 문장 쓰기 연습이에요. 제가 불러주는 문장을 받아쓰기 해보세요. 칠판에 쓰지 않고 말로만 불러준다. 첫 번째 문장. 나는 오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샀다. 금수는 연필을 쥔다.
하지만 손이 멈춘다. 나는 오늘 뭐라고? 벌써 앞부분을 잊어버렸다. 받아쓰기는 처음이다. 듣고 바로 쓰는 것.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오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샀다. 나는 오늘 시장에 가서 신선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야채도 확실하지 않다. 금수는 당황한다. 공책에는 나는 오늘 시장에까지만 삐뚤빼뚤 적혀 있다. 옆을 보니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하다. 영자는 연필을 놓고 한숨을 쉰다. 미숙은 머리를 감싸준다. 수진이 칠판에 정답을 쓴다. 나는 오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샀다. 금수는 자신의 공책과 비교한다. 절반도 못 썼다. 그리고 쓴 부분도 틀렸다. 시장애를 시장애로 썼다. 기가 죽는다. 3달 넘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두 번째 문장. 내 손주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 이번엔 조금 집중해서 듣는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중학생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세 번째, 네 번째, 5개 문장을 받아쓰기 했지만 제대로 쓴 건 하나도 없다. 수업이 끝나고 금수는 기운이 빠진다. 영자가 다가온다. 금순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응,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 우리 다 비슷해요. 받아쓰기는 다들 어려워했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금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한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손주한테 문자 보낼 수 있을까? 덕수에게 말하지 않는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녁 먹고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지만 집중이 안 된다. 공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 다음 날 시장에서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힘들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 이틀 후 화요일. 수업에 가기 싫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망설인다. 오늘은 안 갈까? 하지만 발걸음은 시장으로. 그리고 교실로 향한다. 습관처럼. 교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반긴다. 금순 어머니, 안녕하세요. 금수는 작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수진이 수업을 시작한다. 지난 시간 받아쓰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그 복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한 단어씩 끊어서 할게요. 칠판에 쓴다. 나는 오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샀다.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면 쉬워요. 한 덩어리씩 쓰는 거예요. 금수는 따라 쓴다. 이번엔 조금 낫다. 수진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한 명씩 봐준다. 금순의 자리에 멈춘다. 금순 어머니, 많이 좌절하셨죠? 금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요. 수지는 금순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받아쓰기 하나도 못했잖아요. 어머니, 넉 달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도, 덜도 몰랐어요. 지금은 문장을 읽고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받아쓰기가 어려운 건 당연해요. 듣고 바로 쓰는 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처음엔 다 어려워해요. 그래도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거 아세요?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금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선생님, 고마워요. 천천히 가면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넉 달 전 어머니 자신과 비교하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실 거예요. 수진의 격려에 금수는 다시 힘을 낸다. 그날 수업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쓰고 고치고 다시 쓴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다. 저녁 먹고 공부를 시작한다. 이번엔 다르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른다. 받아쓰기 문장을 혼자 반복한다. 소리내어 읽고 쓴다. 나는 오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샀다. 5번, 10번, 20번. 밤늦게까지 연습한다. 덕수가 걱정한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또 하면 되잖아. 괜찮아.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다. 박금순, 할 수 있어. 넉 달 전 너를 봐. 그때는 고도 못 썼잖아. 지금은 문장을 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격려한다. 시장에 나가는 길. 간판들을 읽는다. 새, 탁, 소, 세탁소. 읽힌다.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읽힌다. 가게에서 장사하는 중에도 틈틈이 공부한다. 손님 없을 때 공책을 펴서 글자를 쓴다. 영자가 지나가다 본다. 금순 씨, 공부하고 있어요? 응, 복습 중이야. 나도 힘들지만 포기 안 할 거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 그래, 같이 하자. 둘은 손을 맞잡는다. 그날 밤, 금수는 일기를 쓴다. 오늘 나는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힘을 냈다. 내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창밖을 본다. 밤하늘의 별이 빛난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금수는 다시 공책을 편다. 5달째. 금순의 실력은 꾸준히 늘었다. 받아쓰기도 이제 절반 이상 마친다. 짧은 문장은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오늘 수업은 특별하다. 편지 쓰기. 수진이 말한다. 오늘은 가족에게 쓰는 짧은 편지를 써볼 거예요. 3문장 정도면 충분해요. 누구에게 쓸지 생각해 보세요. 금수는 이미 정했다. 민재. 종이를 받는다. 편지지. 예쁜 무늬가 있는 종이다. 연필을 쥔다. 떨린다. 평생 처음 쓰는 편지. 머릿속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민재에게 뭐라고 쓸까?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하지만 아직 긴 문장은 어렵다. 짧고 간단하게. 첫 문장을 쓴다. 민재야. 쉼표를 찍는다. 수진이 가르쳐준 대로. 2번째 문장. 할머니다. 마침표. 3번째 문장. 가장 중요한 문장. 사랑한다. 마침표. 3문장.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 민재야, 할머니다. 사랑한다. 금수는 편지를 내려다본다. 자신이 쓴 글자. 삐뚤빼뚤하지만 읽힌다. 눈물이 난다. 감격의 눈물. 7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손수 쓴 편지. 수진이 다가온다. 금순 어머니 다 쓰셨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안 나온다. 눈물이 먼저 흐른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수진도 감동받았다. 넉 달 동안 금순의 노력을 지켜봤다. 처음 고도 못 쓰던 모습부터 지금 편지를 쓰는 모습까지. 교실 안다른 할머니들도 각자 편지를 쓰고 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다. 영자는 딸에게, 미숙은 아들에게, 순덕은 손녀에게, 윤희는 남편에게 각자의 사랑을 글로 옮긴다. 수업이 끝나고 금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는다. 접지 않는다. 구겨지지 않게. 집에 돌아와 덕수에게 보여준다. 여보,
내가 민재한테 편지 썼어. 덕수는 안경을 쓰고 읽는다. 민재야, 할머니다. 사랑한다. 덕수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금순아, 정말 대단해. 이거 민재한테 줄 거야. 다음에 올 때 민재가 엄청 좋아하겠다. 금수는 편지를 서랍에 소중히 넣는다. 며칠 후 주말, 아들 준호 가족이 방문한다. 민재도 함께. 할머니. 민재가 뛰어와 안긴다. 우리 민재 잘 지냈어?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잘 지냈지. 민재한테 줄 게 있어. 금수는 서랍을 연다. 편지를 꺼낸다. 이거 할머니가 직접 썼어. 민재는 편지를 받는다. 읽는다. 민재야, 할머니다. 사랑한다. 민재의 눈이 커진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요즘 한글 공부해. 진짜요? 대박. 민재는 편지를 꼭 쥔다. 할머니, 이거 제 보물로 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금수는 민재를 안는다. 눈물이 난다. 할머니가 이제 글 배워서 너한테 문자도 보낼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이제 할머니랑 카톡 할 수 있겠네요. 준호와 며느리도 감동한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며느리 수진이 말한다. 어머니 연세에 공부 시작하신 거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야. 재미있어.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금순이 손수 만든 음식들. 민재가 말한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편지 쓸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문자도 자주 보낼게요. 할머니가 읽을 수 있으니까. 금수는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가족이 돌아간 후, 금수는 민재가 남긴 편지를 읽는다.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가 공부하시는 거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공부할게요. 사랑해요. 민재. 금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이제 읽을 수 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일기를 쓴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민재에게 내가 쓴 편지를 주었다. 민재가 좋아했다. 민재도 나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그것을 읽었다. 기쁘다. 내가 글을 배워서 정말 다행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차다. 다음 날 수업에서 수진에게 말한다. 선생님, 민재한테 편지 줬어요. 민재가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요? 너무 좋다. 보람 있으시죠? 네, 너무 기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수진도 기쁘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 이제 다음 목표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예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워야죠. 금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민재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 6달째. 한글 읽고 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짧은 글은 읽을 수 있고, 간단한 문장은 쓸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 스마트폰. 오늘 수업은 특별하다. 수진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가져왔다.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다들 핸드폰 가져오셨죠? 금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몇 년 된 모델. 버튼이 많고 복잡하다. 수진이 화면을 키운다. 스마트폰 화면이 칠판에 투사된다. 먼저 카카오톡 앱을 찾아야 해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에요.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 금수는 자신의 핸드폰을 본다. 아이콘이 너무 많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수진이 한 명씩 도와준다. 금순 어머니 여기 있어요. 이거요.
노란 아이콘을 가리킨다. 아, 이게 카톡이에요? 네. 이걸 누르면 열려요. 금수는 조심스럽게 누른다. 화면이 바뀐다. 대화 목록이 나타난다. 와, 신기해. 수진이 설명을 계속한다. 여기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 입력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금수는 민재와의 대화창을 찾는다. 있다. 지난 메시지들이 쭉 나열돼 있다. 아직 읽지 못한 것들. 이제 여기 입력창을 누르면 자판이 나와요. 누른다. 화면 하단에 자판이 나타난다. 고, 노, 덜, 리. 아는 글자들이다. 자, 이제 쓰고 싶은 글자를 하나씩 눌러보세요.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누른다. 으, 이, 노. 화면에 민자가 나타난다. 어머, 나왔어. 옆에서 영자도 감탄한다. 와, 정말 나오네. 금수는 계속 누른다. 지, 에, 응, 야. 민재야. 세 글자가 화면에 적힌다. 선생님. 됐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띄어쓰기 버튼 누르고 다음 단어 쓰세요. 띄어쓰기를 누른다. 공백이 생긴다. 흐, 아, 비, 으, 어, 노, 이, 덜, 아. 할머니다. 금순의 가슴이 뛴다. 문자를 쓰고 있다. 직접 1시간 동안 연습한다. 짧은 문장 쓰기. 안녕. 밥 먹었어. 사랑해.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금순에게는 엄청난 성취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다. 저녁 먹고 혼자 연습한다. 핸드폰을 켜고 카톡을 연다. 민재와의 대화창. 입력창을 누른다. 자판이 나온다. 천천히 누른다. 민재야 할머니다. 쓰고 나서 확인한다. 맞다. 하지만 아직 보내지는 않는다. 용기가 안 난다. 혹시 틀린 거 아닐까? 민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운다. 다시 쓴다. 민재야 할머니야.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며칠 동안 연습만 한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일주일 후 수업에서 수진이 말한다. 이제 실전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간단한 인사만 해도 돼요. 금수는 긴장한다. 선생님, 틀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가족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거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거예요. 금수는 용기를 낸다. 핸드폰을 켜고 민재에게 메시지를 쓴다. 민재야 할머니야, 오늘 날씨가 좋다 건강해라. 띄어쓰기가 조금 어색하지만 문장은 완성됐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문다. 누를까 말까?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누른다. 전송. 메시지가 올라간다. 말풍선이 화면에 나타난다. 금수는 핸드폰을 꼭 쥔다. 떨린다. 몇 분 후 핸드폰이 울린다. 민재에게서 답장이 왔다. 할머니, 할머니가 문자 보낸 거예요? 대박, 할머니 최고예요. 저도 건강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금수는 눈물을 흘린다. 민재의 문자를 읽는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힌다. 전부 읽힌다. 할머니. 문자. 보낸 거예요. 대박. 옆에서 영자도 자기 손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장을 받고 울고 있다. 교실 안할머니들 모두 각자 핸드폰을 보며 운다. 감격의 눈물. 수진도 눈물을 훔친다.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금수는 민재에게 답장을 쓴다. 고맙다 민재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전송. 민재에게서 또 답장.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금수는 웃으며 운다. 그날 저녁 집에서 덕수에게 자랑한다. 여보, 내가 민재한테 문자 보냈어. 정말? 어디 봐봐. 대화 내용을 보여준다. 덕수도 감동한다. 우리 금순이 정말 대단해. 나도 자랑스러워. 그날 밤, 금수는 일기를 쓴다. 오늘 나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민재가 답장을 보냈다. 나는 그것을 읽었다. 정말 기뻤다. 6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핸드폰을 다시 본다. 민재와의 대화창. 앞으로 이 창에 더 많은 대화가 쌓일 것이다. 할머니와 손주의 소통. 금수는 미소 지으며 잠든다. 7달째. 이제 금수는 카카오톡에 익숙해졌다. 매일 민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민재야,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민재도 답장한다. 내 할머니. 할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시간엔 또 문자를 보낸다. 점심은 먹었니? 네, 급식 먹었어요. 오늘 돈가스 나왔어요. 맛있게 먹어라. 저녁엔 또 문자. 오늘 하루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이런 소소한 대화들. 예전엔 불가능했던 일들. 어느 날 민재가 먼저 문자를 보낸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 학교에서 발표회 있어요. 제가 연극해요. 오실 수 있어요? 금수는 문자를 읽고 기쁘다. 그래, 갈게. 몇 시니? 오후 2시요. 학교 강당이에요. 알았다. 꼭 갈게.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기대해 주세요. 토요일이 되었다. 금수는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덕수도 함께 간다. 민재 연극 보러 가는 거지? 응. 우리 손주가 출연한대. 학교에 도착한다.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하다. 금순과 덕수는 앞쪽 자리에 앉는다. 연극이 시작된다. 민재가 무대에 오른다. 작은 역할이지만 금순에게는 최고의 배우다. 열심히 연기하는 민재를 본다. 금수는 눈물이 난다. 자랑스러워서. 연극이 끝나고 민재가 달려온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잘 봤어. 정말 잘했어. 제 연기 어땠어요? 최고였어. 우리 민재가 제일 잘했어. 민재는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 오셔서 정말 기뻤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소개했어요. 민재의 친구들이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민재 할머니시죠? 그래, 반가워요. 민재가 할머니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한글 공부하신다고. 금수는 부끄럽지만 기쁘다. 응, 할머니가 늦게 배우고 있어. 대단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면 좋을 텐데.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재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민재의 답장.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더 힘이 났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금수는 더 긴 문자를 쓰기로 한다. 지금까지는 짧은 문장만 보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 민재야,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내가 보낸 문자를 읽지 못해서 할머니는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공부를 시작했지. 지금은 내 문자를 읽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 띄어쓰기가 완벽하지 않고 문법도 조금 어색하지만 금순의 진심이 담긴 문자. 전송. 잠시 후 민재의 답장. 할머니, 저 때문에 공부 시작하신 거예요?
몰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문자로만 연락해서 앞으로는 전화도 자주 할게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예요. 금수는 눈물을 흘린다. 다음 날 교실에서 수진에게 말한다. 선생님, 제가 민재한테 긴 문자 보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이요? 금수는 문자 내용을 보여준다. 수진은 읽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재가 정말 좋아했겠어요. 네, 민재가 답장 보냈는데 저도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문자는 완벽하게 하시네요. 금수는 뿌듯하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와 점심을 먹는다. 금순 씨, 나도 손주한테 긴 문자 보냈어. 우리 손주도 엄청 감동했대. 그치? 직접 쓴 문자라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맞아. 앞으로도 계속 주고받을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국밥을 먹는다. 그날 저녁, 금수는 일기를 쓴다. 오늘 나는 민재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를 말했다. 민재가 감동했다고 했다. 나도 기뻤다. 이제 민재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7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이다. 일기를 쓰고 핸드폰을 본다. 민재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할머니, 내일 날씨 춥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금수는 답장한다. 고맙다, 민재야. 너도 감기 조심해라. 이런 소소한 대화. 할머니와 손주의 사랑. 금수는 행복하다. 8달이 지났다. 금순의 한글 실력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다. 간판을 읽고 문자를 주고받고 간단한 편지를 쓴다. 오늘은 문해교실 수료식이다. 8개월 동안 함께 공부한 5명의 할머니. 금순, 영자, 미숙, 순덕, 윤희 모두 교실에 모였다.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특별한 날이니까 상인회장 강철민도 참석했다. 그리고 각 할머니의 가족들도 왔다. 금순의 가족, 덕수, 아들 준우, 며느리, 그리고 민재, 수진이 앞에 선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8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어머니들의 수료식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고, 도, 덜도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문장을 읽고 쓰시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내십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움의 나이는 없다는 것,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수진은 한 명씩 이름을 부른다. 김영자 어머니, 영자가 앞으로 나간다. 수진이 수료증을 준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수료증을 받는다. 정미숙 어머니, 미숙도 앞으로 나간다. 수료증을 받는다. 이순덕 어머니, 최윤희 어머니, 한 명씩 수료증을 받는다. 마지막, 박금순 어머니, 금순이 앞으로 나간다. 떨린다. 수진이 수료증을 건넨다. 금순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성실하셨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 항상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금수는 수료증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수료증을 본다. 거기엔 쓰여 있다. 수료증. 박금순. 재래시장 상임 문해교실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금수는 그 글자들을 읽는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눈물이 쏟아진다. 73년을 살아오며 받은 첫 졸업장. 아니, 수료증. 하지만 금순에게는 그 어떤 상장보다 소중하다. 가족들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 덕수, 준호, 며느리, 민재 모두 눈물을 흘린다. 민재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금수는 민재를 꼭 안는다. 민재야, 할머니가 해냈어. 너 때문에 할머니가 할 수 있었어. 준호도 어머니를 안는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덕수는 금순의 손을 잡는다. 금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50년을 함께 산 부부. 서로를 바라보며 운다. 수료식이 끝나고 다 함께 사진을 찍는다. 5명의 할머니, 수진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 모두 수료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다. 그날 저녁, 금순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덕수, 준호, 며느리, 민재, 금순이 손수 만든 음식들, 잡채, 갈비찜, 불고기, 김치전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준호가 말한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한글 공부하신다는 걸 듣고 처음엔 걱정했어요. 힘드실까봐. 근데 어머니는 해내셨어요. 금수는 웃는다. 아들아, 힘들었어. 근데 재미있었어.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며느리가 말한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응. 수진 선생님이 다음 과정도 있대. 좀 더 어려운 거. 나는 계속할 거야. 민재가 놀란다. 할머니, 더 배우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맡으렸어. 배우는 맛. 모두 웃는다. 식사 후 금수는 민재에게 선물을 준다. 민재야, 이거. 편지 봉투를 건넨다. 민재는 열어본다. 편지가 들어있다. 금순이 손수 쓴 편지. 사랑하는 민재에게.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부끄러웠어. 글을 몰라서. 내가 보낸 문자를 읽지 못할 때마다 할머니는 속상했어. 그래서 용기를 냈어. 73의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고 하나 쓰는 것도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생각하면서 계속했어. 이제 할머니는 내 문자를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너에게 답장도 할 수 있어. 정말 기뻐. 민재야, 할머니가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할머니에게 힘을 줬어. 앞으로도 할머니는 계속 배울 거야.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무엇이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할머니 금순. 민재는 편지를 읽고 운다. 할머니, 정말 감동이에요. 저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민재는 할머니를 안는다. 금순도 운다. 가족 모두 함께 운다. 행복의 눈물. 그날 밤, 금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오늘은 수료식이었다. 8달 동안의 공부가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다. 나는 73년을 살아오며 글을 몰랐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배웠다. 늦었지만 해냈다. 민재에게 편지를 썼다. 내 진심을 담아서. 민재가 감동했다. 나도 기뻤다.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일기를 쓰고 금수는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린다. 금수는 웃으며 잠든다. 에필로그. 1년 후 재래시장 문해교실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제 두 번째 반이 시작됐다.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의 금순, 영자, 미숙, 순덕, 윤희는 이제 보조 선생님으로 활동한다. 금수는 새로 온 할머니 옆에 앉아 가르친다. 여기 고은 이렇게 써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쥔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금수는 미소 짓는다. 물론이에요. 저도 1년 전엔 고도 못 썼어요. 지금은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요.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새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인다. 수업이 끝나고 금수는 가게로 돌아간다. 야채를 정리하며 생각한다. 1년 전의 나, 글을 몰라 부끄러워하던 나, 지금의 나, 자신 있게 글을 읽고 쓰는 나,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핸드폰이 울린다. 민재에게서 문자.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국어 90점.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금수는 답장한다. 우리 민재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문자를 보내고 웃는다. 이제 문자는 자연스럽다. 띄어쓰기도 정확하고 맞춤법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덕수가 반긴다.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새로 오신 할머니 도와줬어. 우리 금순이가 이제 선생님이네. 둘이 웃는다. 저녁 식사 후 금수는 책을 읽는다. 동화책. 민재가 어릴 때 좋아하던 책. 이제 할머니가 직접 읽을 수 있다. 옛날 옛적에 소리 내어 읽는다. 덕수가 옆에서 듣는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덕수가 말한다. 금순아, 너 정말 대단해. 고마워, 여보. 잠자리에 들기 전 금수는 일기를 쓴다. 이제 매일 쓰는 습관이 됐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새로운 할머니를 도와줬다. 그분도 잘하실 것이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험을 잘 봤다고 했다. 기뻤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금수는 생각한다. 1년 전 용기를 냈던 그날. 교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 순간. 그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금수는 웃으며 잠든다. 내일도 배운다. 매일매일. 평생.